저도 이거를 찾아보면서 기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좀 해봤죠. 일단 이 기사에 대한 걸 좀 알아보면서 나중에 좀 뒤에 부분에 심오한 얘기도 해볼 건데, 올해 고등학생 대상으로 희망 직업을 조사를 시행했는데 간호사가 전체에서 2위, 여고생은 1위, 그리고 남고생은 8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기사들이 이렇게 났는데 간호사 신문에만 간호사를 아주 부각해서 냈고, 뭐 당연한 거겠지만 종합기사들에서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고등학생은 간호사가 2위다 5.9%, MBC 사실은 이제 선생님 되고 싶어요, 이제 교사가 메인인데 이제 간호사 신문이니까 간호사를 메인으로 좀 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꿈꾸는 희망직업 2위로 간호사가 꼽혔다. 성별을 보면은 여고생 희망직업 1위, 남고생은 8위다. 또한 중학생들이 꿈꾸는 희망직업 15위로 간호사가 꼽혔다. 15, 굳이 이거를 어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넣었네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3년 초, 중 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단 이 조사가 조금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초중고 1200곳을 대상으로 했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총 38,30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중 희망직업 관련 조사는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 일단 참고 자료는 2022년 4월 1일 기준 초중고 학생 수는 527만 5,054명입니다. 그 중에서 38,302명인데 학부모는 학생 수가 이 정도니까 그 2배가 되겠죠. 뭐 자녀가 2명이면은 2배는 아니겠지만 학생 수만큼 학부모 수가 더 있다고 치면은 이제 교원 수도 약 50만 되거든요. 일단 대략적으로만 해도 1100만 명 이상인데 38,000명밖에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여고생 희망 직업 1위는 이제 간호사가 21년, 22년, 23년 연속으로 꼽혔다고 하고, 남고생은 15, 13, 8위 계속 순위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희망 직업을 선택한 이유의 절반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이 희망 직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직업의 적성과 흥미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는데, 문제는 이제 1100만이 넘는 데이터에서 3.8만만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점, 그게 이거라는 점. 학과에서 그 고3이나 고2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를 오잖아요. 그럴 때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현실도 취업률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제가 너무 사회 구정물에서 놀았는지 이런 순수함을 잃어버렸나 싶기도 하고, 간호사가 얼마나 고등학생들 인식 속에 어떻게 이미지화 잘 되어 있으면은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제가 11학번으로 대학 갈 때는 그냥 취업률 좋다, 추울 때는 따친 곳에서 일하고 더울 땐 시원한 곳에서 일하고 그 정도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초학과니까 남자 가면은 꽃파지겠지, 그런 기대를 내심 품기도 했어요. 간호학과에 간다니까 고3 때 주변 친구들이 그런 데 간다고? 요서해줘, 그런 얘기를 딱 하면서 장난치고 했는데, 간호학과를 가고 이제 간호사 면허를 17년에 따고 지금 7년 됐네요. 취업률이 좋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앞에 몇 가지 전제가 붙어야 되겠죠. 내 능력에 따라 좋은 병원, 뭐 대기업 병원에 취업할 확률이 높겠지만 그것도 경쟁이거든요. 어느 정도 내려놓으면은, 그리고 눈을 낮추고 하면은 어느 병원이든 상관없다. 그러면 나에게 뭐 중대한 하자가 없다 싶으면은, 사회 부적응에 준하는 그런 인격적인 문제가 없다면은 취업률 100%는 맞아요. 뭐 사실 뭐 인격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도 일부 일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겠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 성격이 개판이라도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더라도 마인드가 이래요. 나 말고 지금 일하는 사람 없잖아, 나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배짱으로 하는 그런 케이스가 지방에는 조금 있다고는 해요. 뭐 여초학과니까 뭐 저는 그 당시에 드디어 나도 연애를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가보니까 여학생들은 어떤 파벌이라 해야 되나? 자기들끼리 노는 무리가 있고 1번 무리, 2번 무리가 있으면은 이제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이지 않는, 만약에 1번 무리와 2번 무리가 있는데 2번 무리에 있는 여자애가 1번 무리랑 좀 어울렸다 그러면은 이제 좀 따돌림 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가지고 만약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눈이 갑자기 확 돌아버려가지고 갑자기 누군가 막 예뻐 보이고 그런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1번 무리에 있었다. 그렇게 1번 무리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연인관계를 만들어 가다 보면은 이제 2번 무리랑도 친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2번 무리가 나를 좀 패싱하는, 무시하는 듯한 그런 척을 지는 그런 것도 좀 보기도 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노는 그런 무리가 있지만은 뭐 다 같이 놀자 하면서 막 아예 모르는 그런 학과들과도 뭐 축구하고 막 하기도 하는데, 여학생 무리들은 그런 게 잘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최근에 들었던 인터넷 밈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걸 떠올리니까. 이제 남자 셋이 모이면은
리더가 생기고 여자 셋이 모이면은 왕따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현실은 다르겠죠. 사실 아니겠죠. 제가 특이한 경우인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경험하니까 약간 어떤 선입견이 좀 있었거든요. 진짜 여초 사회에서 잘못 찍히면은 없던 이야기까지 만들어지면서 골로 가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나중에 대해서야 깨달은 건데 저에 대한 전혀 사실무근의 이야기가 떠도는 것도 나중에 돼서야 들었어요.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뭐 이상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때 고3 때 품고 있었던 뭐 여초학과에 가면은 어떤 로망 같은 그런 낭만 같은 게 빠른 시간 내에 깨진 부분도 있습니다. 뭐 졸업하고 깨달았지만 뭐 저와 달리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여기저기 불러다니면서 뭐 여학생들하고 막 놀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진짜 잘생긴 그런 친구들이었죠. 잘생기고 봐야 된다. 이제 고무장갑의 대학 생활 1부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도대체 이런 기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잠깐 해봤죠. 일단 전국의 학생 수는 500만이 넘지만 고등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간호학과는 700명씩 매년 증원을 해온 결과 지금은 정원 내, 정원 외 합쳐가지고 24년 입학 정원은 3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원은 늘렸고 학생 수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입학할 표본은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선호도 조사에서 상위권에 없다면 당연히 학과 지원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뭐 이 선호도 조사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겠지만은 한두 명이 아쉬운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향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2년 만에 할 수 있는 간호학사 제도를 도입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전에 다룬 9등급 간호학과 이 영상에서도 이런 여론 형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만약에 학과 정원 미달 사태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일단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 정원 층됐는데 미달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대학은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이 하락할 거고요. 등록금 수입이. 그리고 간호학과 관련 산업이나 연계 산업이 쇠퇴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간호사 유입이 없어가지고 신규 간호사 관련 산업이 쇠퇴할 거예요. 또 병원은 또 인력 구하기 힘들다면서 뭐라 할 거고요. 그리고 교수 인력도 감축될 거죠. 학생들이 없는데 교수 인력이 많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회비 수금도 감소할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어요. 간호사 머릿수가 작아지니까. 그런데 이제 취업률 좋다고 얘기하는데 뭐 여러 장점들을 듣고 간호학과에 오겠죠. 학생들이. 그런 걸 듣고 이제 그런 조사를 하는 거고. 하지만 매년 국시를 2만 명 이상 보는 시대가 왔는데 현실은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다. 5년 동안 신입 간호사가 11만 증가했는데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오히려 더 늘은 만큼 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조사된 21년 신규 퇴사율은 52.8%다. 앞으로 정원 확대와 간호사 배출 추이를 보면은 이래요. 지금은 간호사 수가 50만 4,700명쯤 됩니다. 응시생은 이상하게도 입학 정원보다 적어요. 일단 응시생 기반으로 했을 때 이렇게 늘어날 전망이고 입학 정원을 보았을 때 이제 700명씩 늘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점점 늘어날 거예요. 40년에는 이제 4만 명 정도를 받을 거고 그때 되면은 간호사가 100만 명이 넘을 겁니다. 일단 뭐 얼마 전에 간호사 정원을 1,000명 이상을 늘리네 만에 한댔지만은 12월에 결정한다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고요. 일단 현행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다는 거. 반대로 입학할 학생은 더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현실을 보면은 왜 간호사가 1위고 2위고 이렇게 선호하는 직업인지 굳이 이야기를 하는지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뭐 요즘 같은 불경기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의료산업 쪽은 진짜 정부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망할 일은 없을 거예요. 어떤 사업, 최근 건설사 같은 걸 보면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부분에서 간호사는 아주 큰 메리트이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이런 선호도가 높지 않나 싶어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죠. 그 현실을 조금 다뤄볼 건데 왜 이렇게 간호학과에 대한 것들에 이렇게 지원들을 늘리고 마케팅을 하느냐 그거를 좀 보면은 사업의 규모를 봐야 됩니다. 간호학과 1년 평균 등록금은 최근에 등록금을 더 높인다 얘기를 하는데 일단 조사된 거는 평균은 700만 원입니다. 간호학과 1년 평균 등록금은 24년 입학 정원이 3만이면은 3만 명 곱하기 700만 원 곱하기 4년제잖아요. 이제 4년제 한 학년을 받았을 때 8,400억 원의 수익 모델입니다. 1년마다 계속 들어오니까 8,400억이 1년마다 계속 쌓이는 거죠. 정원도 더 늘리고요. 그리고 추가 전공서적과 기숙사, 자취방, 학교 축제, 교내 수익 모델 여러 개 있겠죠. 식당이나 이런 거. 그런 걸 하면은 한 학년당 1조 이상의 사업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전국 대학에 매년마다 1조 이상의 사업 모델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간호학과로. 이제 이런 거를 추진하고 마케팅을 열심히 한 결과 어떻게 됐냐. 2008년에는 이제 3,510억 정도의 사업 모델이 엄청나게 불어났다. 이제 편의상 이때 등록금이 더 낮았겠지만은
700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값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많이 되고 간호사를 계속 선호하고 학생들이 많이 온다 하면은 이 그래프처럼 될 거예요. 공급은 증가, 간호사는 계속 늘 거고요. 자리는 한정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되겠죠. 수요는 점점 아예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수요는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없어져요. 그러면은 인건비가 엄청 내려가는 겁니다. 몸값이. 병원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는 정해져 있고 고점이라 이야기하는 수간호사 자리 그것도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은 우후죽순 거의 뭐 플라라니아 그 이분법으로 번식하듯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결국 수요는 줄어들 것이고 공급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제 수요는 어떻게든 만들어야겠으니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마도 통합병동 확대 사업인 것 같고요. 하지만 달콤한 말을 들으면서 이제 간호학과에 가야겠어 가자 하면서 이제 여학생들이 1순위를 꼽은 남학생들이 8순위를 꼽은 간호학과에 가서 공부하고 간호사가 되었지만 간호사가 되어 맞이한 첫 해에 너무 쓴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것 마냥 반절이나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나가도 상관없다. 안 잡는다. 왜? 너 말고 일할 사람 많아. 그리고 여전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간호학과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간호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너 하나 나가도 뒤에 웨이팅하고 있는 간호사 200명이나 있어. 안 잡아 잘 가. 이런 상황이니까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병원도 하나의 기업 의료사업을 하는 사업체예요. 뭐 사회적 기업 뭐 공공재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명분이고 현실은 다르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간호사가 올라갈 수 있는 직책 수간호사 이상의 자리 그런 고점은 정해져 있고 그 자리는 한정된 일부에게만 허락된 것이고 지금보다 그 자리에 도전할 사람들은 무한정 늘어날 겁니다. 매년 3만 명 이상씩.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간호사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인생의 2막을 준비해야 되겠죠. 자영업을 준비하든지 이제 수간호사가 되지 못한 이제 나이 들고 연차 높은 간호사는 병원이라는 기업의 입장에서 뭐겠어요? 구조조정, 희망퇴직 대상자다. 뭐 누구는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 얘기하지만은 그 숙련된 간호사의 기준은 나이 40 넘은 그런 간호사는 아닐 것이다. 나이가 30이면은 7년차 되다 7년차. 그게 숙련된 간호사지 않을까. 그리고 간호사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그 나이대는 점점 내려가가지고 30대에도 구조조정의 대상, 희망퇴직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 그런 리스크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아니 간호사 부족하다며 인력 부족 맨날 이야기하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냐 하겠지만은 부족한데 너가 필요한 건 아니야. 젊고 호복 낮은 값싼 간호사가 부족하지 고무장갑처럼 나이 들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은 잠을 못 자고 어디 하나 고장나고 병 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써야 할 만큼 부족하다고는 안 했어. 약간 이런 거죠. 나 남자 외모 안 봐. 소개 좀 시켜줘 해가지고 이제 옥동자를 소개시켜줬는데 아니 외모 안 본다고 했는데 이건 좀 하는 것처럼 이제 간호사가 부족한데 이제 몇 가지 조건이 걸려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서울의 빅파이어 병원이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다 해도 저처럼 이제 지접대 나와가지고 만약에 정교 석차 꼴찌한 그런 간호사를 쓰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조건이 있다. 결국에는 지방병원에 있는 종병, 병원, 요양병원 이런 곳이 부족한 것이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월급 많이 주고 복지도 좀 어느 정도 있고 하는 그런 병원은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 근거로 웨이팅 간호사가 있다는 것으로 모든 거를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고등학생들의 선호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간호사의 현실은 이렇다. 사실 선호할 만한 직업은 글쎄요 뭐 아까 처음에 얘기한 미국 간호사처럼 어떻게 장단점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일해본 경험으로는 그렇게 선호 직업 1, 2위를 다툴 만한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간호사마저 1, 2위를 다툴 만큼 현실이 지금 각박한 세상이 그런 것이다 좀 힘들다 뭐 그런 걸 대변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저는 왜 1, 2위가 됐을까 그런데 좀 고민이 있어요. 물론 이런 현실에서도 적응해가지고 나름대로 삶을 개척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도 많지만 통계에서도 나오듯 신규 간호사 퇴직률은 높고 전체 간호사 중에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감내하고 버티고 오래 일한다고 해도 수간호사가 될 라인을 타지 못한다.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런 포스를 밟지 못한다 하면은 좋은 곳을 떠나가지고 점점 규모가 작은 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병원으로 이직해야 될 순간이 올 것이다. 아니면 은퇴를 하거나 그런 거를 고려해봐야 되겠죠. 이제 처음에 조사했던 이것도 이제 겨우 38,000명 정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표본이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여론 형성을 좀 하고 간호 관련 사업을 좀 부흥을 이어나가기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여론 형성을 하기 위한 그런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맹신하지 말라. 이런 거 해가지고 1위네 2위네 하면서 나도 해볼까 그런 거에 좀 현혹되지 말아라. 좀 잘 판단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현실을 잘 보기 위해서는 고무장갑 채널을 구독해야 한다. 그런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네요.